둘. 됐어. 1930년대 스티어링 휠을 빼봅니다. 이거는 지금이랑 그때랑 같은 방식인데 웜기어하고 연결되는 컬럼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 이 샤프트가 들어가서 얘를 좌우로 돌리면 보시다시피 이 바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조향 장치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시보드에 있는 이제 게이지들. 이제 이게 대시보드 내부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건 뭔가요? 배선들을 갖다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좌측에 있는 배선이라든가 이 선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찾아야겠지만 대시보드와 얘를 분리할 때 연결됐던 것을 분리하면서 서로가 이제 바뀌지 않게끔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나중에 얘네들을 이제 일일이 테스트 해보면 어떤 기능을 하는 선인지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듣기로는 저 대시보드 떼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피스 방식으로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볼트, 너트로 맞볼트를 잡고 있는데 녹이 너무 슬어서 몇 개는 풀었는데 몇 개는 아예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안에서 대시보드 손상 없이 자르다 보니 자세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대시보드 뜯는 데만 해도 거의 하루가 가더라고요. 빼기만 하는데도 하루. 예, 하루가 갔었어요. 손상이 없어야 되니까. 우유곽 정도의 얇은 박스가 이렇게 커졌다고 쳤을 땐 손으로 치면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얘도 바디 같은 경우도 고정을 시켜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식도 많고 해서 이제 옆에서 잡아줘야 될 면들이 없어진 거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지금 보강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용접 시간으로만 따지면 5분? 5분 그래요. 뭐 5분, 10분. 얘를 준비하고 치수를 재고 보면 바디에다 일일이 이제 표시도 해놓고 치수도 적어놨잖아요. 계속 재어가면서 틀어지지 않게끔 수치를 만들어서 가는 거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작업도 하고 저 문이 안 닫히는 거죠. 예. 작업 하나하나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그렇죠. 이런 걸 왜 할까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다가 얇은데 우리도 모르게끔 이렇게 찔리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컬럼이라든가 기어 노브에다는 이제 보기 싫지만 이렇게 놓는 게 눈에 잘 띄라는 거죠. 급하게 뭘 밤에 뭐가 찾잖아요.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하다 찔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무식한 방법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장갑 오래된 것들 해놓으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제 녹슬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걷어내야 돼요. 자르는 작업들. 아래판들 부식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잘라내고 프레임과 바디를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녹이 많이 슬었는 부분은 새로 만들고 기존에 괜찮은 것들은 유지를 하고, 다음 작업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지금 구조가 여기가 이제 보통 자동차 휠 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랑 100년 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공구는 풀 때는 가끔 쓰는데 잠글 때는 웬만하면 다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구 사용하면 피치가 다 망가지거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업할 때 이 전동 공구는 풀 때나 이럴 때 쓰지, 특히 조립할 과정에서는 이 전동 공구보다는 대부분 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휠 타이어의 구조가 우리가 가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시골에 보면 리어카라 그러잖아요. 리어카랑 그냥 같은 형식이에요. 자전거에 보면 바퀴 살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종의 휠, 그리고 타이어. 초창기 자동차에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리어카에 적용되고, 이게 이제 지금에서는 이 휠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굵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얘네도 안에 튜브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건 튜브가 들어가서 요즘 타이어들은 튜브리스라 그래서 타이어 안에 이제 튜브가 없습니다. 있는 타입.
이제 그만큼 기술이 좋아진 거지. 이 타이어 자체도 100년 된 거죠? 그렇죠. 100년 된 거죠. 1920년대 생산된 휠. 이제 모델 A의 이제 운전석 도어를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WD를 미리 뿌려서 핀을 뽑아 놓은 상태고 살짝 걸쳐 놨는데 한번 하나 둘 밑으로 잡아 당겨야 될 거야 아마. 됐어. 요즘은 이제 여기에 내장재가 붙어 있죠. 도어 트림이라고 해서. 이 차도 과거에는 도어 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도어 트림이 없어졌죠.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천으로 된 면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차들 보면 직물 시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차를 어느 정도 복원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그 방식들은 뭐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약간만 틀어보면 지금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문 있잖아요. 열고 닫는 문이랑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를 돌리면 열고 닫는 방식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 잠기는 타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 손가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거는 타입으로 나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진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속도로도 있지만 비포장길 다니면 차가 어떻게 돼요? 덜컹덜컹 거리면서 문이 열리는 거야. 차를 타고 가면서. 야,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안 열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잠겨져요. 두 번째는 갈고리 형식으로 거는 거야. 이중으로. 두 번의 잠금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살짝. 빠졌다. 이 내부를 보시면 요즘은 자동차 본넷을 열면은 배터리가 본넷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차는 보다시피 본넷이 예전보다 공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운전석 페달 아래에 들어갑니다. 배터리 단자가 보이죠,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요즘 나온 차는 다시 엔진이 커지면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트렁크로 가요. 초반의 생각으로는 배터리는 저기 있는 게 정답이야 라고 나도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자동차를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 정답이 없어.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런 걸 차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닥에 구멍이 이제 황하게 나 있죠.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얘가 이렇게 얹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이 나무가 이제 다 썩은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를 복원할 때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뒷좌석을 이제 꺼내는 과정인데 VIP들은 다 뒤에 앉습니다. 사무용 소파 등받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쓰던 그런 편한 구조들이 처음에는 그냥 자동차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자, 그 다음에 분리할 것은 뭐냐면 전방 라이트입니다. 자, 그냥 들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위로 바짝 들자. 됐어. 얘를 놓고 우리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라디에이터고,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죠.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차와 같은 게 워터펌프로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물이 식는 역할을 하죠. 바람 불면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빼주는 거죠. 이 방식도 지금 현재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이. 오래돼서 벨트가 끊어졌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엔진 마운트가 이제 주저앉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따 포드 모델 세단에서도 있지만은 우리 경운기처럼 크랭크를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차도 역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스타트 모터예요. 버튼식으로. 요즘 차처럼 스위치 누르면 시동 걸리는 거예요. 이 차도. 1920년대에도 이런 스타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신기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이게 내장재예요. 요즘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대는 이 내장재들이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지금만큼 많이 이렇게 보급되지는 않았고 지금의 기술만큼 나오지가 못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 차에 내장재를 다 연결해 줄 수 있게끔. 예. 지금 하신 건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27년식 레오 트럭의 적재함이라 보면 되죠. 화물칸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100년이라는 시간이 와서 그런지 이 나무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싸갔다고 해야 되나?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적재를 위한 기능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된 나무와 지금 다시 이제 복원한 나무들을 해서 잘 절충해서 지금 집어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됐어. 됐어. 여기는 지금 저 생각은 약간씩 부식 올라온 것만 하고 이 색깔들은 그대로 살려둘 생각이거든. 사실 뭐 통째로 사서 교체하면 좋지만 이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리빌트를 하면 다 벗기고 다 칠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작업이 아니고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만 해서 새로 작업한 것과 이전 작업에 묘하게 이제 합쳐지게끔 하는 게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거를 다 벗기고 색칠하면 되게 이런 간단한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타이어를 꺼내고 하면서 이 휠의 피치가 망가졌는 것 같아서 이 너트가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서 얘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녹 생겨 놓으면 더 안 되거든. 이제 돌아가죠.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이걸 안 갈고 억지로 넣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볼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너트도 또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마다 애먹는 거야. 속이 긁혀갖고. 그래서 문제가 될 때 이렇게 갈아 놓으면 이제 문제 없이 그냥 손으로도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다음 작업은 뭐예요? 라이트 2개를 분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 카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카트는 빼버리고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들어갈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레오가 딴 차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특별한 카트가 필요해서 레오 작업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타이어도 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사다리처럼 생겼는 이 프레임에다가 이동형 카트 이 2개를 연결을 시킬 겁니다. 여기 플레이트, 파이프, 그 다음에 이 캐스터 바퀴 얘네들을 서로 용접해서 지금 현재 제가 표시해 있는 이 부분을 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걸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업하다가 무게중심이 아주 안 맞거나 애매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까지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용접하면 되게 편한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 몸으로 용접을 해버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할 때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 어떨 때는 이게 와이드하게 가서 일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좁게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제 한참 고민해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예요. 레오를 위한 레오 전용 카트가 될 것입니다. 됐어. 올려보래. 요걸 잡으면 빠르지. 앞을 잡고 하면. 그렇지. 아까 설계했던 걸 바탕으로 갈까요? 갑니다. 한번. 오케이. 됐어. 오케이, 갈게. 됐어. 오케이. 됐어. 세워라, 세워.
됐어. 됐어. 이동합시다, 얘들. 또. 됐어. 미켈란젤로가 목이 삐뚤랑하거든. 왜 그런지 아나? 그 성 시스템 천정화 그릴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3년을. 그래서 목이 삐뚤어진 거야.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작가님 같이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 내가 그래서 나서 목이 아파서. 됐어. 괜찮아. 네. 돼. 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이제 안 맞아 갖고 휘어지는 걸 이제 뒤로 프레임을 당기는데 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걸 꺼낸 거예요. 용접하면은 아까 용접 보셨듯이 금방 하잖아. 근데 볼트 뚫고 구멍 뚫고는 반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원이 돌릴게. 하나, 둘, 차차. 스톱. 됐어. 고생했다. 팔뚝 터질 것 같아.